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블라인드 사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NH농협은행 다니시는 분이에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는데 종합 선물 세트네. 먼저 진짜 사실입니다. 이분의 댓글을 제가 쭉 보니까 진짜인 것 같아요. 이분 주작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 5살 5년차 부부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약간 냄새가 나죠? 오늘 와이프가 엄청 무게를 잡고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서 뜸을 들이길래 뭐 사고 쳤나 싶었는데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와이프랑은 선우로 5년 전에 만나서 만난 지 3달 만에 결혼했습니다. 선우로 만난 터라 외모와 인성만 봤습니다. 21살에 대학교매로부터 물이 들어 노래방 도우미를 시작으로 어쩌다 보니 대출을 하고 남 핑계 대는 거죠. 그걸 메꾸기 위해서 룸살롱 대따방 일도 하고 사창가까지는 안 갔지만 못 갔지만 나중에는 고정적인 조건만 남는 사람에게 돈을 받았고 그 사람과의 사이에서 임신을 하고 그로 인해 부모님들 알게 되고 낙태를 하고 자살 생각도 하고 당연히 정신과 치료도 받고 신경안정제도 장기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물론 본인은 많이 후회하고 저랑 아이에게 잘합니다. 이혼하자고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사기 결혼인 거, 낙태, 룸살롱, 조건만남, 종합세트네요. 와이프를 많이 사랑하고 그것보다 더 아이를 사랑합니다. 고민입니다. 이혼하자니 아이가 너무 눈에 밟히고 안 하자니 옛날로 돌아갈 수 없고 그렇습니다. 라는 그런 글입니다. 그런데 지금 퐁퐁이 형이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고민할 사항이 아니에요. 5년을 채웠으니까 이제 반띵하고 꺼져라는 겁니다. 이분은 지금 말귀를 참 못 알아듣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자 같은 경우는 이미 이혼 결심을 했다니까? 왜 이렇게 전반적으로 막 불쌍한 척을 하냐? 나쁜 여자로 남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쁜 여자인데.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소송 걸어서 한 푼도 주지 말고 버려라 라는 글에 글쓴이가 형 당연히 내가 받는 거 아니야? 이런 글을 씁니다. 퐁퐁이 형 엄청 둔진하네요.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타켓으로 삼은 겁니다. 설령 위자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1,000만 원, 2,000만 원에 불과해요. 여자가 도축해서 받는 돈에 비하면 껌값이죠. 재산분할이랑 기책사유랑은요 무관합니다. 그냥 도축은 그대로 됩니다. 다음 댓글. 친자 확인 검사 결과 꼭 올려줘. 여기에 글쓴이가 친자 확인 검사는 99.9% 친자일 것 같다. 그래도 의심을 거두기 위해 당연히 할 겁니다. 아직까지 안 했다는 거예요. 외모는 엄마 판박이, 성격은 저 판박이라. 아니 성격 같은 경우는 선천적인 것보다 후천적인 영향이 커져. 성격이 판박이라고 친자 확인 검사를 안 했다? 참으로 답답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댓글. 3달 만에 인성을 파악한 게 레전드라고 하니까 이 글쓴이가 내 친구 한 명은 말렸고 한 명은 3년을 만나봐야 하니까 3년 만날 거 아니면 결혼해라. 앞서 말했듯이 선이니까 어른들 소개로 만난 거니까. 자, 여기서 보다 보면 어른들 선이니까 믿은 것 같아요. 그런데 친구 한 명이 말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남의 이런 중요한 일에 웬만하면 안 끼어들죠,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렸다. 분명한 사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알려준 거예요. 친구 눈에는 조상신이 보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무시한 거죠. 그리고 어른들 소개로 만난다고 안전한 거 아니죠. 여자 나이가 매우 어리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도 30쯤에 만난 거예요. 결혼한 거니까. 그리고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또 부모님하고 여자하고 떨어져 살았습니다. 떨어져 살다가 이제 낙태하면서 부모님 쪽으로 지방에 내려와서 몇 년 살다가 결혼한 이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떨어진 경우에는 부모님한테 숨기고 유흥업 종사하는 여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도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 소개라고 하더라도 불리한 거는 숨깁니다. 뭐 100% 오픈하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확신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 이어서 요즘 사람답지 않게 명품 하나 없고 수소하고 인스타, 페북 이런 SNS도 안 하고 과거가 좀 안 좋은 사람들이 아예 안 합니다. 이거 제가 특징이 그렇더라고요. 인스타, 페북. 물론 뭐 안 하는 사람이라고 과거가 문제가 있다 이 뜻이 아니고 과거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안 해요. 자, 그리고 일하면서 1억을 모았다고 해서 사람 참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장모, 장인분들, 처형, 처남 다 반대했거든. 직장이라든지 말을 하다 보면 사람의 느낌이란 게 있잖아. 맞아.
진상 고객을 상대하면서 나의 진상 판독 능력을 가신했나 봐. 이 경우가 선무당이 사람 잡는 케이스죠. 분명히 친구가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능력을 가신한 거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니까. 그리고 이 여자가 30쯤이라고 했거든요. 30쯤에 1억을 모았으니까 개념녀라고 생각했나 봐요. 요즘 30 정도에 1억 모은 여자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몸 파는 여자 입장에서는 1억 쉽죠? 오랫동안 일한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가소비 했을 거고, 가소비 하다가 이제 남은 돈이 1억인 케이스예요. 이 경우는 1억을 모은 게 아니고 몇 억을 벌었는데 착실히 안 모으고 1억이 남은 거겠죠. 그리고 뭐 아니면 뭐 부모님 도움을 받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자 쪽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스탑 낼 거예요. 이렇게 작정하고 속이면요, 남자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 엄마 생각에 자기는 행복해지면 안 되는데 행복하니까 죄책감이 들었다. 그리고 이혼 생각이 있거나 협박받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일단 둘 다 아니고, 아이 엄마는 올해부터 일을 시작하면서 뭔가 멘탈이 잡혔대. 그러면서 그동안 외면하고 있었던 나에 대한 미안함과 삐끄덕대는 부부관계에서 오는 아이에 대한 소홀함, 뭐 그런 이유로 말한 거래. 저는 뭐 딴 남자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인다라는 그런 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일을 시작하면서 혹시 이제 전업주부로 개꿀 빨고 싶은데 남편이 일하라고 해가지고 빡친 거 아닌가. 더군다나 이렇게 유흥업 종사한 분들은 돈을 쉽게 벌죠. 돈을 쉽게 벌기 때문에 일반적인 일을 못해요. 그래서 보통 보면 끝까지 이분들은 유흥업에 머뭅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딱 5년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도 있어. 이제 대축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된 거죠. 도축하고 편하게 살고 싶어서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자는 죄책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비겁한 변명이죠. 나쁜 여자가 되기 싫어서 하는 쇼라고 저는 보입니다. 양심 있는 사람이었다면 결혼 전에 미리 말하든지 아니면 그냥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다? 이거는 양심이 없는 사람이죠. 양심이 있는 사람이 이 결혼을 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참 황당하지만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도요, 이혼을 하면 양육권은 엄마한테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완전히 개떡 같은 경우예요. 한국 같은 경우는 50% 가까이 이혼합니다. 그리고 남자들 중에서 상당수가 결혼하는 이유가 아이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혼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되면 이자가 양육권을 가져가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결혼할 메리트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한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양육권이 엄마한테 대부분 가게 되었는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1960년 민법 같은 경우는 이랬대요. 전통적인 가부장제를 반영해서 아버지가 가족의 대표로 간주되었고, 이혼했을 때 자녀의 양육권도 주로 아버지한테 배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양육은 부양 능력을 기준으로 결정했고, 당시 같은 경우는 여자는 경제 자립도가 낮았기 때문에 법원은 주로 남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자녀는 아버지 호적에 남아야 된다라는 관념, 즉 가부장제와 가문 중심의 사회 구조가 있었죠. 그래서 이때만 하더라도 남자가 양육권을 가지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무너졌냐? 1989년 가족법 개정을 기점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양육권의 배정 기준을 자녀의 복리로 재우선을 했대요. 아니, 나도 참 이게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엄마가 키우면 복리가 재우선되고 아빠가 키우면 복리가 재우선이 안 된다는 게 뭐가 있나요? 뭐 입증된 게 있어요? 나는 이거 정말 말장난 같아요. 아이가 엄마한테 커야 무조건 잘 건다? 난 참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이어서 부모의 성별보다는 자녀에게 적합한 양육 환경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다. 또한 영유아 자녀의 경우 엄마와의 정서적 유대를 강조하면서 엄마가 양육권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습니다. 지금 뭐 웬만한 경우 아니면 다 여자가 양육권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이게 대표적으로 그래요. 한국이 가부장 국가가 아닌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여자들은 아직도 가부장제로 피해를 받고 있다라고 개거품을 물죠. 그리고 여자라서 차별받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아니, 정말 가부장제 국가고 여자가 차별받는 국가라면 양육권을 어떻게 여자가 받아요? 남자가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 거라니까. 한국은요, 나라 자체가 거대한 한여 나관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유자가 분명히 잘못한 기책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 분할에 있어서도 아무런 페널티가 없고 그냥 위자료 1, 2천 땡, 그리고 양육권은 또 엄마가 가져갑니다.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나라다. 분명히 피해자 이번 같은 경우도 남자예요. 이 남자의 운명은 뻔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더군다나 이 케이스 같은 경우 보세요. 이 케이스 남편분이 보면 농협은행 다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은행 다니면 연봉도 셉니다. 그러면 양육비도 이제 쏠쏠하게 소득이랑 비례하잖아요. 그럼 양육비도 쏠쏠하게 받는 거예요. 잘못은 유자가 다 했지만 결국 이득을 보는 거는 유자인 겁니다. 한국은 가부장제 국가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유자만 우대하는 나광 국가입니다. 유자들도 더 이상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마세요. 예전에야 남자들이 멍청하고 몰랐으니까 속았는데 이제는 남자들이 속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인들이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것이 남자들한테 반발심을 커지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